이름하여 카페인 중독자로 살아보기.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이 최대 400mg인데 저는 그 2배인 800mg을 매일 먹을 겁니다. 첫날엔 집중력이 상승되는 효과를 느꼈다는 고재웅 씨. 작업한 지 한 대여섯 시간 흘렀는데 집중이 잘 안 깨지더라고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집중력도 오히려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페인을 먹으면은 각성되거나 집중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카페인을 일정량 먹어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양을 3일째 먹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멍하고 뭔가 무거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셋째 날부터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로 속이 울렁대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 증상. 어지럼증, 울렁거림, 불면, 두근거림. 울렁거림이 있네요. 이게 말로 표현하긴 힘든데 온몸의 신경이 예민해지는 느낌? 그리고 또다시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카페인 과다 섭취의 증상들. 카페인은 더 못 먹겠네요.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먹고 뭐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 많이 먹는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카페인은 이 몸 안쪽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느껴지니까 일단 좀 이거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무서움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점점 카페인에 둔감해지는 증상도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점점 더 카페인에 내성이 생기고 해가지고 카페인 중독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체질이 안 맞는데 카페인을 억지로 부으면은 제 생각에는 좀 진짜 자기 몸을 좀 많이 망가뜨리게 되지 않을까. 집에서 피아노 개인 교습 중인 박금여 씨. 한 손에는 늘 커피잔이 들려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 네.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현재 시간 오후 6시. 무려 9잔째 커피를 마시는 중입니다. 이때까지 한 거 좀 있어서 짠. 뚜껑 열지 말고 짠. 아우 잘했어요. 교습이 끝나자마자 하는 일. 바로 빈 커피잔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아까 드셨는데 또 드세요? 계속 먹어요. 제가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고 물보다도 커피를 훨씬 많이 마시고, 저는 에스프레소 같이 마시니까 한 20잔 마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대 시절 그윽한 향기에 빠져 한두 잔씩 즐기게 된 커피. 하지만 지금은 거의 종일 커피를 마셔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할까? 그래 나릇나릇하고 몽롱하고, 그래서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아데노신 대신 신경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카페인. 이렇게 아데노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뇌 신경계는 보상적으로 신경세포 수용체를 증가시킵니다. 늘어난 수용체들을 전부 차단해야 이전과 같은 카페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적은 양의 카페인으로는 효과를 느낄 수 없게 돼 점점 더 많은 커피를 마시게 되는 내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카페인을 마시게 되고, 실제로 카페인을 마시다가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카페인 금단 증상이 생기면서 카페인을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의 카페인을 마시던 분들은 더 많은 카페인을 매일 마시게 되는 그러한 이제 악순환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의존과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인 내성과 의존을 부르는 카페인 금단 증상. 왔다, 먹자. 노은선 씨 역시 카페인 금단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로 시작하는 하루. 오늘은 동네 커피 맛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맛있다. 커피 진짜 맛있다. 이거 되게 잘하네.
커피를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강해요. 깨어나는 느낌? 근데 오늘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마셔야겠어. 하루 한 잔 정도는 마시는 남편과 달리 매일 6잔 넘게 마신다는 은선 씨. 커피예요? 네. 이렇게 넉넉하게 구비해놔야 마음이 놓인답니다. 블랙 많이 마시는데 그 유난히 좀 당 떨어지는 날 그런 날에 저는 과자보다는 좀 이런 단 커피 위주로 좀 마시고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즐기는 은선 씨. 그런데 요즘 커피를 마실 때마다 드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막 커피콩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어디서 보기로 10년, 20년 후에는 커피를 못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런 걱정까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커피를 싫어했다는데요. 원래 커피를 못 마셨어요, 써서 못 마셨는데 그 이제 거래처에서 오실 때마다 커피를 사오셨는데 커피를 처음 접하면 확실히 정신이 또렷해지고 뭔가 일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성하려고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일하려고. 회사 생활을 하며 점점 마시는 양이 늘기 시작한 커피. 지금은 잠시 일을 쉬고 있지만 2년 전부터 찾아온 카페인 금단 증상으로 오히려 커피 양은 더 늘었습니다. 은선 씨를 괴롭히는 금단 증상, 바로 두통입니다. 왜죠? 커피를 마신 후 2~3시간만 지나도 심한 두통이 찾아온다는 은선 씨. 고마워. 커피를 마셔야만 사라지는 두통. 처음 두통이 찾아왔을 땐 커피가 원인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커피를 끊었는데 그때 두통이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통이 왜 이렇게 심하지? 해서 막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시질 않아서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근데 그랬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끊던 걸 중단하고 커피를 또 입에 대기 시작했죠. 사실 두통은 커피의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페인 금단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두통. 가장 주요한 원인은 혈관에 있습니다.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압이 증가하게 되면 뇌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로 인해 혈관 주변에 있던 염증을 유발하는 신경물질들이 자극되면서 두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커피를 통해 흡수된 카페인이 뇌 속에서 아데노신 대신 작용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뇌혈관이 수축되는데요. 이로 인해 두통이 완화되는 효과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 이런 식으로 두통의 감소 효과를 느끼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추후에 두통이 생길 때마다 이 카페인을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던 용량에도 나중에 되면은 이런 같은 용량에도 진통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카페인을 마시다가 중단하게 되면은 뇌혈관이 반대로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두통 유발 물질들이 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인 섭취와 두통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매일 500mg 이상 섭취하는 그룹의 두통 유병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페인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편두통이 18%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JM바이오라고. 그러니까 작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베이노 씨. 일하는 틈틈이 커피를 마셔야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선 주로 커피 믹스를 즐겨 마시죠. 이 지금 오늘 다 드신 건가요? 네, 집에서도 정신 깨려고 믹스커피 한 잔 먹고, 아까 와서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점심 때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사무실에 업무하면서 지금 하나 빠졌어요. 이거 거의 4잔, 5잔 마셨으니까 벌써 7잔, 8잔 마신 것 같아요. 주의사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거 있잖아. 누르면 이거 데이터는 읽을 거 아니야. 스타트가 안 됩니다. 시키시면 되는데. 커피 타줄까? 아니요, 안 먹어요. 30년 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시게 된 커피. 언젠가부터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피로가 몰려와 양이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한 3-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푹 자야 되잖아요. 푹 자지도 못해요, 또. 토요일 날 더 늦게 자요. 한 3-4시 막 자요. 그리고 한 6시, 7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몸 컨디션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퇴근길에 나선 베인호 씨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커피를 또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집에 갈 때 1시간 걸리니까 졸려서 안 돼요. 졸릴 때 얼음을 깨먹으면 진짜 잠이 확 깨거든요. 최고입니다. 게다가 한 잔도 아닌 2잔. 맞습니다. 잠이 늘 부족하다 보니 긴 시간 운전을 할 땐 금세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엔 차가운 커피 몇 잔이 필수입니다. 이게 보면 커피로 가득 차 있어요. 커피. 아, 이게 다 커피예요? 네, 먹은 것도. 딱 밖에 버릴 때 있으면 버리는데. 회사에서 집까지는 1시간 거리. 차가 막히면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행여 졸음 운전이라도 할까 쉬지 않고 커피를 마십니다. 잠을 많이 못 자니까 특히 이제 밀리는 상황들은 되게 졸리거든요. 커피가 없으면 운전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출발한 지 20분도 채 안 됐는데 커피 한 잔을 다 비웠습니다. 벌써 하나는 다 드셨네요? 금방이죠.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자리. 식탁 위엔 또 커피가 놓여 있네요. 아빠 오늘 몇 잔 드셨어요, 커피? 오늘? 오늘 아침에 한 잔 먹었잖아. 사무실에서 2잔, 4잔, 7잔, 지금 8잔째네. 시장은 4주 마셔가지고. 커피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커피를 달고 사는 이노 씨 때문에 걱정이 많은 가족들. 이런 모습이 어떠신가요? 심각해요. 물을 너무 안 먹고 커피만 드셔서. 커피값도 꽤나 나오셨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캡슐이 없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싸잖아요. 커피값도 싸고. 가성비는 최고죠, 사실.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 이노 씨는 아직 잠들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이 올 때까지 책을 읽곤 합니다. 커피가 원인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바꾸기 힘든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새벽에는 이게 이제 루틴이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카페인 때문에 뭐 불면증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태로 계속 반복이 되면 몸이 진짜 많이 망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장애는 카페인 섭취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카페인 섭취가 총 수면 시간을 45분 감소시키는 건 물론 깊은 수면은 감소시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카페인은 필요한 만큼 마시고 야간에는 수면을 취하고 또 필요한 상황에서 몸이 피로를 느낀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쉬라는 신호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카페인을 이용해서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뇌신경계 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언제 마셔도 커피
마셔도 잠을 잘 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은 잠이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겪으니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뭐 한 6, 7시간 전에 마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교수님? 우리가 커피를 마셨을 때 이 카페인 수치가 혈중에서 절반으로 떨어뜨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 이제 반감기네요. 보통 반감기라고 하죠. 카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셨을 때 혈중 농도가 반이 되는 시간이 대략 5시간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시고 나서 6시간 지나면 아직도 최소한 50%는 카페인이 혈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각성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저는 이런 고민도 해봐요. 커피 마실 때 저녁에 혹시라도 마시게 되면은 디카페인 커피를 좀 찾게 되는데 이 디카페인 커피는 마셔도 될까요? 네, 일단 디카페인 커피는 이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를 말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카페인 제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카페인 표시는 나라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만 돼도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약 카페인 10% 정도는 함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디카페인이라고 해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